일단은 오늘은 내가 그림을 처음 하는 사람들, 처음 그림을 할 때 어떤 마음인지 모르니까, 아니 나도 분명 처음 할 때가 있었지. 근데 너무 오래됐어. 한 25년. 너무 오래. 내가 이 그림 한 지 25년, 26년 됐거든. 기억도 안 나.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. 그래서 뭐가 좀 궁금했는지 아니면은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.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. 그때 만약에 독학을 먼저 했다면 왜 독학을 먼저 했는지, 아니면은 화실을 먼저 찾아갔으면 왜 화실을 먼저 찾아갔는지,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. 다른 분들도. 둘 중 하나잖아? 그치? 그렇죠. 독학은 처음엔 독학을 시작하려고 했던 게 화실은 주변에 많이 없었어요. 제가 다닐 때. 제가 그림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화실은 거의 없었고, 그래서 이제 독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,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재료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많으니까 그거부터가 너무 어려웠고, 그리고 그 재료의 쓰임새도 하나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종이도 너무 많은데 뭐 중목, 세목, 황목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부터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혼자 하다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, 그래서 이제 화실을 두 번째로 찾아다니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혼자 하다가 어려워서 화실을 갔다는 거지. 근데 혼자 할 때는 그러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찾아봤었던 건가? 찾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못 얻어서? 네, 그것도 있고 이제 책으로도 한계가 있고.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에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. 책이든 유튜브든 간에. 그러니까는 바로 피드백. 예, 피드백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거에 이제 너무 답답함에 이제 막 화실을 찾았죠. 내가 이거를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눈 거예요. 이제 화실을 갈 때 뭘 보고 가야 되는지, 화실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는지. 처음에 있었나? 처음에는 그냥 그림 블로그 올라와 있는 그림 보고 갔어요. 그림 스타일? 오는 선생님 스타일, 그리고 수강생 스타일 이런 게 어쨌든 완성작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런 거 보고 나도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이제 갔죠. 그래도 갔을 때는 거기가 그게 되게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거기 선택한 거네. 그렇게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. 그쵸. 그래서 갔는데 이제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틀에 박혀 있었어요. 가르치는 방식이 다 비슷하고, 그리고 보통은 그냥 해봐라 이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가 모르는 거 와서 그냥 직접 해주시지 설명을 크게 해주시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나는 이제 둘 중 하나인 것 같아.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싶으니까 혼자 이렇게 해보던지 아니면 화실을 가던지 둘 중 하나인데, 처음부터 화실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,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화실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, 화실 선택할 때 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. 그리고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없잖아. 한번 가서 만약 거기서 아니면 화실은 나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.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 가보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, 화실은 아닌가 보다 하고 혼자 독학을 하게 되는 거지. 그리고 화실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냥 계속 독학만 하면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은 화실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. 사실 나는 화실을 지금 한 4년? 4년, 수채화 전문 화실은 4년 됐고 유아도 가르쳤었고, 그런데 가리키는 입장에서 보니까 나도 예전에 다녀본 적이 있잖아. 다녀본 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선생님들이 있었거든. 잘 가르쳐준 선생님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. 내가 다닐 때도. 안 나와. 맞아. 난 그게 좀 충격적이었던 그 분이 있었어. 다른 분들은 그래도 나오기라도 하고 이제 봐주면 혼자 봐주고 말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, 어떤 분은 전시한다고 안 나오고, 뭐 그런 약간 맞아요. 그런 식인 거야. 그러니까 근데 거기 분위기는 또 그래.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지. 그런 경우도 있고. 여러 가지 봤을 때 나는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, 자기가 궁금했던 거는 일단은 조금 이따가 내가 물어볼게. 첫 번째로는
일단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오는 줄 알았어.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화실 분위기가 중요하신 분도 있고 가벼운 취미 활동? 친목?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제 실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힐링하는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처럼 히파르타식으로 안 돼, 지금. 우리 화실은 예쁘거든. 예쁜데 그 예쁜 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게 있잖아. 장미의 가시처럼. 한 번 오면은 혹독하게 실력을 늘리고 그만두던지 이제 계속 실력을 늘려가든 둘 중 하나거든. 근데 그런 거를 잘 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상담 갔을 때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선생님의 마인드가 어떤지 다른 사람들 거 봤을 때 그 사람들 거 보고 실력이 이렇게 늘 수 있구나. 그 기간을 보면은 알 수 있지. 만약에 이 사람이 얼마나 다녔는데 이 정도 그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하면 대충 감이 와.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전문 화실을 찾아가는 거. 보통은 화실 하면 이것저것 다 그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인물 전문이 있고 뭐 풍경 전문, 뭐 수채화 전문, 유화 전문 이런 데들이 있거든.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인물이야. 그러면 다 하는 데보다는 인물 전문으로 가는 게 좋겠지.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진 않거든. 하나를 잘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.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샘플. 처음에 가면은 화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은 바로 창작을 하진 않거든. 샘플을 보고 그리는데 그 샘플을 보여달라고 일단은 해. 그래서 그게 사진인지 선생님의 작품인지 아니면은 다 남의 작품 프린트해가지고 보고 그리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남의 작품을 프린트해서 보고 여기서 골라봐라 하는 곳은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어.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선생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이 안 된 것 같아. 그건 저작권 침해 뭐 법적으로 불법이다 이런 거 이전에 자기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. 가르칠 때. 그런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거는 이제 뭐 사진이야 뭐 그렇게 사진 보고 하는 데들은 많으니까 샘플의 수준도 한번 확인해보고 샘플 스타일이 어떤지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거는 처음에 화실 갔을 때 그 막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아. 처음에 이렇게 그 재료를 정해줘요. 그러니까 이거 사라 저거 사라. 근데 그게 이제 뭐 좀 고가의 물건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배워볼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 화실을 찾아가면은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내가 시작을 하려면 이걸 꼭 사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긴 하는데 사실은 엄청 부담되죠. 제가 이거 얼마나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그 재료가 어때? 그게 맞았던 것 같아? 아니면은 신안의 학생용 그거를 사오라고 했어요. 물감을 얇은 거, 그 화이트 그걸로 돼 있는.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화실 와서 그거 들고 왔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전문가용 저렴한 거라도 사야 된다고 해서 그걸 샀잖아요. 그러니까 SWC? 결국엔 그거를 버리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돈 낭비인 거예요. 어차피 살 거면 차라리 조금 더 주고 사면 되는데 이제 종이나 이런 거에서 비쌌던 건가 그럼? 종이도 비싼 거 쓰고 그럼 물감은 싼 거 쓰고 종이는 비싼 거 쓰고. 예. 그러니까 우리 약간 여기랑은 좀 반대네. 반대죠. 네. 그래 재료. 내가 여기서 사람들 가르치다 보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있잖아. 화실을 다른 데도 많이 다녀보고 오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재료를 이제 들고 오게 하거든. 들고 와서 쓸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사고 그걸 쓰게 하거든요. 근데 내가 또 놀랬던 게 물감은 그렇게 비싼 거를 많이 안 쓰더라고. 그리고 종이는 막 아르시 이런 거 써. 맞아요. 아르시 진짜 제일 비싸고 막 작가들도 작품할 때는 작품도 그냥 싼 거 아니고 진짜 막 비싼 작품 할 때 정말 중요하다 싶을 때 그럴 때나 이제 쓰는 것도 있고
나 같은 경우는 작품을 할 때도 RC를 잘 안 써. 왜냐면 스타일이 안 맞아서. 그 요철이나 느낌이 나쁜 종이라는 게 아니라 나처럼 부드러운 그림을 그리고 밝은 색 종이를 써서 색을 명쾌하게 내는 걸 좋아하는 작가들한테는 그런 누리끼리한 색의 미색 그런 코튼 종이는 좀 피하는 게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종이를 추천해 줄 수는 있지. 선생님 입장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걸 쓴다라는 게 있으면 납득을 하잖아. 비싼 걸 써도. 근데 나는 싼 거를 쓸 때는 납득할 만한 거는 한 가지면 돼. 가성비가 좋아요. 이렇게. 그거면 충분한데 비싼 걸 쓸 때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걸 자기가 납득을 해야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. 누구나. 그거는 그림을 실력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잖아. 돈이 나가는 거니까. 근데 처음에 이제 화실에 갔을 때 약간 우리나라에서 화실 분위기가 뭐냐면 이건 옛날부터 그냥 그 선생님들한테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그 종이는 막 아르시? 뭐 아니면 그거보다 좀 저렴한 파브리아노? 그 다음에 물감은 뭐 신한 SWC 뭐 미젤로 미션 골드 정도면은 무난한 거지. 네. 근데 그거에서 단가 낮추려고 종이를 비싸게 샀으니까 물감에서 단가를 낮추려고 이제 그냥 학생용 사실 신한에 전문가용이라고 돼 있는 거는 학생용이야. 얇은 거. 신한에서 SWC가 최고급 전문가용이라고 써있거든. 겉표면에는. 근데 그게 취미야. 그러니까 말장난한 거지. 물감 회사에서 퀄리티로 치면 최소 취미로 쓸 수 있을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성인이 쓸 때는 SWC 아니면은 미션 골드 정도는 돼야 그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. 그 위에가 이제 홀벤이라든지 그 위에가 뭐 윈저 뭐 아니면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수제 물감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 그렇게 처음부터 비싼 물감을 쓸 필요는 없지만 수채화는 투명도가 중요하고 발색이 중요한 물감이기 때문에 이제 재료의 특성이 발색이나 투명도가 중요해. 왜냐면 얘는 뭘 부수적인 미디움을 섞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물만 가지고 하잖아. 그러니까 다 내 몫인 거야. 내가 물을 못 다루면 안 되는 거고 재료빨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. 그 물감이 다인 거지. 그래서 물감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 종이는 사실 여기서는 이제 종이를 싼 거 쓰거든. 우리는 그거 캔손 몽발 쓰나? 네, 캔손. 캔손 몽발. 요즘에 조금 올랐어. 11,000원? 12,000원 하는데 처음에는 막 8,000 얼마 이랬거든. 두 개에. 그거를 쓰는 거는 내가 여러 가지를 다 써봤지만 코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이고 물 빨리 마르지. 코튼이 없으니까 물은 굉장히 빨리 마르는데 발린 느낌이라든지 그래도 다른 저렴이 종이들에 비해서 연습할 때 막 쓰기가 좋아. 물감에 뭐 안착되는 느낌도 있고 마르고 나서 남는 색감이 너무 날아간다던가 너무 누래진다던가 그렇게 색의 변화가 많은 종이들은 아무리 코튼이 안 들어갔다고 해도 좀 피하는 게 좋지. 그리고 수채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 초보이신 분들 독학할 때 수채화 전문 종이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학생용 종이 쓰시는 분도 있어. 애들 스케치북 같이 생긴 거 아니면 다이소에서 무슨 드로잉북 같은 거 사가지고 아니면 캘리그라피용 그런 거 다 너무 안 좋아. 떼나와. 그러니까 아마 그거 해보신 분들 다 그거를 경험해보셨을 거야. 일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 물을 못 버티는 거. 그래서 300g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 또 발색이 떨어지는 거. 그러니까 초등학생용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수채화 물감 아무리 비싼 걸로 해도 그 색이 약간 뿌옇게 남아. 그러니까 마르고 나면. 그래서 소용이 없다는 거. 그 다음에 우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. 한면제본 싼 거 쓰다 보면 한쪽만 붙어 있잖아. 캔손 몽발도.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돼. 그거로 엄청 많이 연습을 해서 물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게 됐을 때 코튼이 들어간 거를 코튼 60%, 100% 이렇게 단가를 올려가면서 늘리는 게 가성비가 좋은 거지. 처음부터 100% 해봤자 이게 마치 굉장히 좋은 요리감을 주고 처음 요리하는 사람한테
맛있는 요리 만들으라고. 아니면은 연습을, 그러니까 가르친 선생님도 알잖아. 네. 이게 안 나올 거라는 거를. 근데 재료는 일단 좋은 거 써야 돼! 이러고서는 이제, 막 랍스터 주고서는, 야, 연습해봐.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. 랍스터를 주고, 좋은 요리를 만들어봐. 이것도 문제지만, 랍스터 주고, 일단은 연습해봐. 이러면은, 그 요리사가 그 랍스터를 몇 번이나 살 수 있겠냐고. 나쁜 종이를 썼다가 점점점 좋은 종이로 갈 때 차이점을 알거든? 알게 되는데, 만약에 좋은 종이를 처음에 썼어. 그러다 나쁜 종이를 쓰면 어떤 줄 알아? 아, 이거 못 쓰겠다. 그래서 끝나.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. 와, 이거를 무슨 차이가 있지?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, 이거는 도저히 못 쓰겠네. 너무 안 좋네? 이러고 그냥 넘긴다고. 왜 안 좋은지 생각하지 않는다고. 그래서 다양한 종이를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고, 점점 실력이 높아지면 나중에 이제 코튼 100% 살 때도 무조건 막 4면제본에 뭐 크게 큰 거 뭐 사면은 한 4만 원 돈 하잖아. 3, 4만 원 기본. 그걸 처음부터 사서 안 맞으면 못 쓰는 거야. 그러니까 그냥 엽서 사이즈로 몇천 원짜리 10개 뭐 들어있고 이런 거 그런 거 사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나한테 맞는 종이로 큰 거로 나중에 사는 게 가장 좋지. 재료 처음부터 비싼 거 권하는 데는 좀 피하는 걸로 하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데를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. 많진 않은데 구박하는데. 너무 슬퍼. 아니, 구박하는 데를 왜 다녀? 이게 정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만 그런 거였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간혹 있어요. 제가 여기 가르치다 보면 인성이 안 된 거지. 처음 오는 사람이 잘할 수가 없지 당연히. 그러니까 그건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났어. 만약 6개월 지났는데 이 사람 변화가 없어. 그럼 그 사람을 구박할 게 아니라 자기가 왜 못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왜 이게 실력이 늘지 않는지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.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구박하고 있는 거잖아. 근데 그거를 구박을 자꾸 받다 보면 자기가 못해서라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. 자존감 너무 떨어지고. 그리고 또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고 뭔가 꿈을 전제하에 갖고 있는 공간 있잖아.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못 떠나는 것 같아. 그런 거는 애초에 이상한 사람은 거르고 보자.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. 내가 만약에 화실을 갔어. 그러면 그 선생님이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. 자기들은 가끔 그런 것 같아. 물론 매너를 지키는 거는 좋지. 매너를 지켜야지 서로. 근데 배우는 사람만 매너를 지키면 안 되는 거야. 자기들은 약자가 아닌 거야. 돈을 내고 정당하게 가르침을 받는 거야. 강사니까. 근데 이게 뭔가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처럼 스승님 찾아뵙듯이 뭐라고 막 꼽사리를 줘도 참고 뭐 내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막 이러고 그런 공간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 그런 거는 피했으면 좋겠어. 이런 경우가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 뭐 특히 전시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선생님들이 내 전시 도와줘달라 뭐 이런 거. 아니 정말로 자기네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친분이 있어서 친구처럼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스스로 가서 해줄 수는 있겠지만 강사가 자꾸 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. 거절 잘 해야 돼. 그래서 습관되는 것 같아.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녀봐야 아는 거잖아. 그쵸. 근데 이제 상담할 때 조금 느낌이 있지. 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약간 불친절한 느낌? 아니면은 불쾌해하는 느낌의 어떤 태도로 대답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거든. 잘 걸러야지.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이 당했지만 이제 우리 다 컸기 때문에
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이나 뭐 그 화실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거 실력 다 중요하지만 나는 내가 꿈을 이뤄 나갈 때 있어서 자존감을 지키면서 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이게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다음에 이제 화실을 정하고 나서 100일 안에 체크해 볼 거. 이런 거 해본 적 있나?